작업 차량을 세워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건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제가 이 머리카락 기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르는 게 좋겠습니까? 청취자분께 의견을 물었더니 반반이셨거든요. 근데 한 청취자께서 앵지님 머리 계속 길러갖고 따갖고 다니세요. 아니 그 댕기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 79학번인데 그때는 전부 장발이었거든. 배 수장님 신입생 때는 머리 잘랐어요, 길렀어요? 1군데 7구학번이시군요. 네. 아, 그러니까 네네. 예. 저도 한 몰라요? 번 머리를 길렀었죠. 아, 그때도 길렀어요? 예, 길렀더니 다들 뭐 바야바 같다고. 아, 바야바? 네. 아, 난리가 이상한 났어요. 괴물. 그렇죠. 바야바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선곡을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두고 갈등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곡씩 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분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자, 정상근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 특권인가 저항인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 내에 예상이 지금 되는 가운데 네. 언론 보도는 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좀 아슬아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네. 이 정의당이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169석 중에 한 20여 명 정도의 이탈표만 나와도 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총이다라면서 의원들의 총의가 그렇다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그렇지만 또 당내 반대 의견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 민주당 내에서 선소리를 이야기할 때 줄여서 조금 밖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앞에 조자가 바로 이 조홍천 의원의 조를 의미하는데, 조홍천 의원은 내로남불이다. 그래도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했던 것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특히 근데 조홍천 의원은 네.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네. 반면에 당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계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이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일 것이다라면서 반드시 부결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의원 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래서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란 전광판에 안 뜨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 괜한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김남국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정의당인데 만약에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의결될 경우에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동의안, 체포동의안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의당의 성향도 반영이 된 것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정의당의 경우는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것이 또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정의당의 주장인데 범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정의당이 민주당과는 다른 기류를 보이는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는 네.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뭐 아직은 뭐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검찰이 이 체포동의안을 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찬성이 됐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 거죠, 법원으로. 그렇죠.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핵이니까 안 나가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네. 예. 네. 자,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판사가 영장을 내주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버리거나 네. 인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게 언제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요구하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내부의 기류도 그렇고 예.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걸 요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그 유사한 장면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웅래 의원, 그랬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있었을 그때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다 밝혔잖아요. 예, 그 전망이 어때요? 저는 부결될 것 같아요. 부결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근 같은 기자는. 대결 구도에서는 부결이겠죠. 네, 정상근 기자는. 뭐 저도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요 선곡을 부탁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두고 갈등하는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 DOC의 삐걱삐걱. 이런 노래? 예, 있죠. 네. 현아의 트러블 메이커. 알아요? 이 노래가 정말 그 아주 대히트를 쳤던 노래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네.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이 노래는 저도 알고. 김남희 울고 싶어라. 해바라기. 아 근데 김남희 이남이죠. 이남이. 네. 저도 노래인데요. 이남입니다, 정찬님.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 해바라기에 어서 말을 해. 김건모의 핑계. 송창식 왜 불러? 왜 나 부르냐 이런 얘기. 유키스 만만하니? 이 노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렇게 부르는 거. 네, 네. 노래구나. 예.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공범인가 투자자인가입니다. 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 판결문이 드디어 어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김건희 여사 이름이 뭐 37번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37번 언급이 됐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지 않은 수로 보이는데요. 이 법원은 공소시효가 유효한 2010년 10월 이후 이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4개라고 판단했고요. 이 중에 3개가 시세 조정에 쓰였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의 문자 내용, 그러니까 주식 내역이 정리된 이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그 근거였고요. 네. 또 법원은 이들 계좌로 모두 48건의 시세 조정, 그러니까 주가 조작 거래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3일에는 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을 이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인 일이 있었는데 네. 이 역시 통정 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91명의 이 157개의 계좌가 동원이 됐다라고 재판부는 봤는데요. 이 중에 이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전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그리고 최은순 씨의 계좌 이게 2개 정도였다고 예.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배 수장님, 네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 수사 대상이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어저께 그저께 이제 발표됐던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심 판결이 난 거지 김건희 여사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방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공소시효에 일단은 그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서의 거래도 있기 때문에 관련성, 그다음에 참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금액이 큰 전주도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도 무죄 받았다 그러는데 네.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이 수사가 충분히 됐느냐, 심지어는 소환 조사도 안 됐고 그만큼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던 문제인데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발음을 전주보다는 그냥 전주로. 전주로 네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이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그래서 이 범죄 사실 본문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네.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판결문 공개로 이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자 그런 말이에요.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죠.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 또 이제 고발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거죠.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탈탈탈 틀면서 수사를 했으면 그때 문제가 있다면 기소를 했을 텐데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른 관점이고 그래서 저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 도이치모터스 이외의 다른 사안까지 포함해서 네.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시점에 직접 8만 주를 매도했다는 얘기를 재판에서 검사가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연관됐다라는 증거는 이 검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4월 8일 공판 때 제기됐던 이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입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작전 핵심 세력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인데요. 여기에 지난해 12월 2일 공판에서 이 검찰은 2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1월에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 계좌를 통해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직접 시행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1차 작전 그리고 2차 작전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에 그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에 대한 또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이 검사는 이제 추정을 했는데 예. 그때 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도 여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배 수장님 주가 조작 여부가 확실해지려면은 뭐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자본시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업무 방해죄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시세를 조정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작업들이 바로 이제 주가 조작인 거거든요. 예.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위탁이었느냐 계좌를 그냥 어떤 식으로든 좀 자금을 재테크를 하기 위한 그런 단순 위탁이었느냐 아니면 적극 가담이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법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 위탁은 좀 처벌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극 가담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이나 뭐 이모 씨, 머슴모 씨 하는 그 선수들에게 한번 주가 조작 해보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특검 얘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이 좀 반대하는 양상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뭐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을 다루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이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이제 본회의에서 태우려면은 이 정의당의 찬성표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180석이 필요하다며요. 180표가. 네, 제적위원회 5분의 3이니까 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정의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정의당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는 정의당이 지금 상황이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정의당은 이제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되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상황을 지켜보다가 뭐 이달 말까지 2월 말까지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에 동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배 수장님 김건희 여사 수사 어때요? 검찰이 나설까요?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느냐의 차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상당히 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훈 고민정 사이에 예. 또 하나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얼마 전에 최고위원이죠.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아주까리 기름이냐 했던 네. 게 바로 이 내용과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네. 김건희 여사와 뭐 300m에 해당되는 카톡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 검찰의 적극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된 사안을 검찰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수사할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 지금 뭐 취재원 없어요? 물어보지 그래요. 지금 뭐 48시간 취재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알아내는 게 없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선곡을 부탁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두고 갈등하는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노래 아까 잘 하던데 아는 노래면은 좀 짤막하게 예. 유명한 소절 불러주시면 더욱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하기가 막혀 아닌가. 아이고 검찰 나오라그 환히 나가리다. 한남수의 나는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가야 해. 해. 송대관의 차표 한 장. 차표 한 장. 차표 한 장. 하춘아 잘했군. 잘했어. 네. 김장훈의 산호라면. 네. 지금 김영래 PD가 우리 하나도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손담비의 미쳤어. 이거는 저 정상훈 기자. 아니요, 이건 제가 잘합니다. 해봐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아 트로트였나요 이거? 손담비 씨가 이 노래를 하면 의자 한가운데 놓고 막 율동도 하고 그러는 저는 거예요. 의자가 부서지더라고요. 부서져요. 네. 네. 2077님께서는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신청하겠습니다. 2077님 여기 노래방 기계 아니고요. 노래를 선곡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신청을 하셨으니까 배수장께서 한 소절 한번 불러볼래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헤이.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면회인가 회유인가입니다. 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재명 대표 측근을 해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예요? 네,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당대표 비서실장을 한 차례씩 이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의원이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검찰은 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그 이재명 대표를 연결짓는 핵심 고리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입막음 혹은 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즉각 수사해라 촉구했어요? 네네. 즉각 수사도 수사지만 이제 구속하라. 예. 구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도주 우려가 있냐,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소식이 이제 JTBC 방송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되면서 구속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거죠. 정성호 의원은 뭐랍니까? 뭐 정성호 의원은 뭐 절차를 거쳐서 일반적인 접견을 한 것이고 가서 뭐 위로 그리고 격려 차원의 대화가 있었고 이 본인이 변호사인 만큼 이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 치기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구속영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뭐 보도된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구속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또 적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요 갈등하는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 예. 뚱크말부터 해주세요. 3, 2, 1. 인생 뭐 있니? 최일구.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노래가 없으니까 괜히 나를 끄집어갖고 네, 말이죠. 굉장히 뿌듯해 네? 보이시는데요.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BTS의 다이너마이트.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AI가 나태해졌네. 그냥 네. 똑같은 평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왜 확실합니다를 틀었냐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현숙 씨가 나옵니다. 와. 확실합니다. 예. 와. 현숙 씨 노래잖아요. 이거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럽니다. 예. PD들이 또 이참에 또 같이 껴가려고 현숙 씨 예. 나온다고 확실합니다. 효과를 2번이나 넣었네요. 예고편이네요. 새싹 2916님이 크크크 방송 재밌어요. 예. 자, 저희가 고심을 했는데요. 오늘은 8531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8531님께서 신청하신 곡 손담비의 미쳤어.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Yes.